네, 힐링 에너지 2부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좀 취하고 오셨을까요? 네, 시원한 물도 한 잔 드시고 그리고 다시 오셨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회복 탄력성 이야기 했는데요. 힐링 에너지의 두 번째 이야기. 네. 첫 번째 이야기가 좀 흥미로웠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야기도 흥미롭게 저희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면역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네, 면역이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면역하면은 우리가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네, 건강, 신체의 면역 이게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신체의 면역과 관련해서 우리 뇌와 관련해서 연결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체와 뇌의 관계를 보면요, 우리는 항상 그랬어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다.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너무 놀랍게도 이 이야기가 사실은 그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맞다라는 게 최근에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잠깐 풀어갈 텐데요. 자, 면역 활동을 한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몸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는 이렇게 백혈구라는 아이가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몸에서는 이런 백혈구라는 아이가 면역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우리 뇌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뇌도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연구에 의해서는요, 이 백혈구는 우리 뇌까지 도달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우리 뇌는 면역 활동을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뇌와 신체는 따로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요, 뇌도 면역 활동을 한다. 라는 것들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뇌에서는 누가 그러면 면역 활동을 할까요?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습니다. 조금 무서운가요? 네, 미세악교 세포라고 해서 뇌에서 이 아이가 우리의 면역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신체와 함께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입을 하면은 백혈구가 짜잔하고 활동을 시작하겠죠. 세균과의 전쟁을 벌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자, 그러면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얘가 막 활동을 하면서 뇌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미세악교 세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어떤 신호를 보내냐고요? 야, 지금 내가 몸에서 세균과 싸우느라 너무 바빠. 그러니까는 뇌에서는 활동을 좀 줄여. 그래야지 내가 회복을 빨리 하지. 그러면은 이 미세아교 세포가 이렇게 예쁘게 생겼잖아요. 얘가 갑자기 헐크로 변합니다. 헐크로 변해가지고 우리 뇌가 활동을 좀 멈출 수 있도록 안정을 시킵니다. 잠자라, 잠자라, 잠자라 이렇게 막 활동을 하는 거죠. 물론 평상시에는 이 예쁜 미세아교 세포가 우리 뇌가 생각도 잘하고 활동도 잘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뇌신경을 잘 청소하고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 다시 와갖고 보면 이게 어떤 기능을 하게 될까요? 네, 우리 몸이 세균과 열심히 싸우고 있을 때 우리 뇌에서는 미세아교 세포가 편안하게 쉬어라, 안정되라 라고 신호를 주면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활동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어떤가요? 기분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서 무기력하고 기운도 없고 좀 짜증이 나죠. 그래서 뭘 안 하게 돼요? 활동을 안 하게 해요. 그를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뇌에서 이런 미세아교세포가 면역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내 몸은 너무너무 아픈데 세균이랑 막 싸워야 되는데 나의 뇌는 평상시처럼 생각도 막 하고 활동도 막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낫기가 힘들겠죠. 몸이 회복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랍게도 우리 몸은 뇌와 신체가 함께 이렇게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몰랐었던 아니면 그냥 쉽게 사용했었던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 이야기인지 다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바로 그런 거죠. 이러한 몸과 뇌에 있는 면역 활동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함께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면역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보게 되는 힐링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관리 방법을 저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저희가 힐링 에너지, 면역 시스템, 이거에 대해서 영양을 간단하게 정리를 조금 해보면요. 결국은 면역세포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는 백혈구가 평상시에 건강하게 잘 관리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뇌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미세아교세포라는 이 면역 활동이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싸우는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한 상태로 잘 관리할 수 있게 유지를 해줘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나는 세균이 나한테 있지도 않고 나는 어떤 게 감염되지도 않고 바이러스도 없는데 그러니까는 면역 활동을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는 스트레스라는 아이를 자주 만납니다. 그렇죠? 우리 일상에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몸의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도 역시 바이러스와 같다는 거죠. 우리에게 침입하면 세균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깨도 아파요. 위도 소화가 안 돼요. 몸도 아파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즉 스트레스도 우리 몸에서는 함께 싸워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뇌도 미세아교세포가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어떻게 할까요? 네, 그렇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쉬어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면역 활동 열심히 하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다고 해서 일상생활을 중단하고 쉴 수 있나요? 네, 그러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출근하고 그 다음날도 일을 하고 내 몸을 계속 씁니다. 그러면은 내 몸에서는 면역 시스템은 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아니야. 지금 더 쉬어야 돼 라고 얘기하게 되고 나를 점점 더 무기력한 상태로 머물게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역시도 우리가 잘 충전된 에너지 상태일 때는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겠구나. 즉 우리 몸의 백혈구와 우리 뇌의 미세아교 세포를 잘 건강하게 관리한다면은 어떤 상태가 될 수 있다고요? 여기 보여있는 행복한 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전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얘기하는 힐링 에너지는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위협이 되는 요인으로부터 나를 건강하게 지키는 힘이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통합해서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걸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행복한 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힐링 에너지가 이렇게 충전된 상태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힐링 에너지가 충전된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 이제 다 느껴지시죠? 바로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뇌가 유지되는 걸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뇌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네, 바로 우리의 건강한 습관, 몸에 좋은 습관과 마음에 좋은 습관,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질 때 우리의 힐링 에너지가 충전된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아마 여기에서 그런 생각이 또 드실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에 좋은 습관 중요한 거 다 알고 있고 이미 다 하고 있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생활에서 하고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일상생활이 너무 바빠서 혹은 시간이 없어서 혹은 여유가 없어서 아니면 지금은 내가 건강하니까 하는 마음으로 뒤로 미루고 계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힐링 에너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한번 알아차리고 그리고 나서 그 요소들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연결하면서 몸과 마음에 좋은 습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몸에 좋은 습관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체가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몸에는 면역 시스템을 잘 만들어 가는 거. 그렇죠. 이제는 우리 다 알 것 같아요. 몸에는 백혈구를 관리하고 우리 뇌에는 미세아교세포가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헐크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유지를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몸에 좋은 습관부터 먼저 얘기할 텐데요. 제가 5가지 정도 엄선해가지고 왔습니다. 엄선해가지고 왔고, 각각의 요소를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 텐데요. 이거 외에도 내가 잘하고 있는 게 있어 하면 그걸 잘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심호흡입니다. 네, 심호흡. 이렇게 보시면 얘가 이제 힐링이가 볼에다가 숨을 빵빵 했다가 내쉬는 게 보이시죠?
근데 이제 심호흡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뭐 우리가 너 운동하는 거 있어? 그러면 운동하는 거 있어? 그러면서 무슨 운동? 뭐라 그래요? 숨쉬기 운동 하면서 숨만 쉬면은 심호흡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심호흡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은 공기가 내 몸에 들어와서 온몸을 잘 휘돌고 그런 다음에 잘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했던 몸의 면역 체계를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심호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냥 훅 하고 짧게 내쉬는 게 아니라 평소보다 조금 고르고 깊게 천천히 호흡을 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가능하면은 들이쉬는 호흡을 5초, 내쉬는 호흡을 5초. 그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내 심장에 손을 얹고 숨을 들이쉴 때는 내 심장이 풍선처럼 커지는 순간에 내 발끝에서 내 머리까지 공기가 싹 들어왔다가 내쉴 때 하고 심장도 작아지면서 공기가 머리부터 발끝으로 싹 빠져나가는 상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떨까요? 맞습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신선한 공기를 통해서 면역 시스템이 안정이 탁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요. 가능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저녁에 자기 전에 10분 이렇게만 하셔도 굉장한 순환에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물 마시는 거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알고 있지만 드시고 계신가요? 네, 아마도 그러시겠죠? 어떤 분들은 저는 그냥 물은 별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커피 많이 마시고요. 음료수 많이 마셔요.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찌개 먹을 때, 국 먹을 때 국물 많이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고 계시죠? 국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고 우리가 커피나 이런 음료에는 뭐예요? 당류와 카페인이 많이 있다 보니까 수분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가 많아요? 새어나가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수분 섭취가 안 되는 거죠. 효율적인 수분 섭취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뇌는 많은 부분이 수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분이 빠져나가서 조글조글조글한 상태가 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수분 섭취하는 것도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한 가지 팁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마시는 한 잔의 물은 굉장히 좋다고 하죠. 단, 나는 시원한 물 마시고 싶어 이러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내 몸의 온도와 비슷한 온도의 물을 한 잔 하신다면 우리의 몸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햇볕 쬐기입니다. 네, 햇볕을 쬐러 가는 거. 피부 관리를 생각하면은 햇볕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죠. 피하고 싶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햇볕은요, 우리가 자연이 선사한 영양제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바로 햇빛을 통해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생성되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또 비타민 D의 합성을 도와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있죠. 즉, 자연이 무료로 선사한 굉장히 훌륭한 영양제라는 겁니다. 피부 관리에 대한 피부 손상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 훌륭한 영양제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팁을 조금 알려드리면 해가 너무나 많이 뜨거운 그 시간에 나가시는 건 피하시고요. 그 시간을 피해서 오전이나 오후에 가벼운 산책을 통해서 자연이 주는 햇빛의 영양제를 충분히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편안한 수면인데요. 보시면은 잠을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편안한 수면은 무엇과 직결되냐면요. 햇볕이랑 같이 직결이 됩니다. 네. 낮에 햇볕을 충분히 잘 보시게 되면요. 우리 몸에는 잘 때 잠을 잘 잘 수 있는 호르몬이 쫙 생성이 됩니다. 그를 통해서 잘 주무실 수 있다라는 거. 또한 저희가 하나 더 팁을 얘기를 해드리면은, 잠을 자기 전에 우리 몸과 마음에 잠잘 때가 됐어 라는 준비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환경을 조금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몸과 뇌는 아직 잘 때가 아니구나 하면서 계속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가요? 잠자기 전까지 무엇을 붙들고 있죠? 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몸은 잘 때가 아니구나 이러면서 계속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건대는 편안한 수면을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잠자기 최소한 30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조금 멀리 하시고
주변을 잘 수 있는 환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활발한 운동입니다. 네. 자, 그냥 운동이 아니고 활발한 운동이에요. 네, 아마 그러실 거예요. 나는 운동을 뭐 산책 정도 해요. 그래도 걷기를 조금씩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건강검진하러 가시잖아요. 건강검진하러 가면은 이렇게 체크 항목이 있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나중에 상담할 때 그 이제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운동하시나요? 그때 어떻게 운동하냐고 물어보냐면 땀을 흘릴 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몇 번 하시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땀을 흘릴 정도의 운동. 그래서 땀이 살짝 난다라는 것은 우리 몸의 심계항진이 활발하게 한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요 힐링이 요 아이들이 전부 다 표정이 평안한데 얘는 약간 이렇게 울려고 해요. 보이시죠? 땀을 조금 흘리시면서. 그래서 땀을 좀 흘릴 수 있는 이러한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혹시 건강 때문에 약간의 산책만 가능하다 하시는 경우에는 우리가 산책 시간을 조금 늘리시거나 아니면은 조금만 속도를 높여서 걷는다면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 무리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겠죠. 자, 몸에 좋은 습관 5가지 안내해 드렸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하고 계시면 너무나 훌륭하시고요. 혹시라도 내가 이 팁은 좀 가져가야겠다 하시면 한두 가지라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째 연결해서 마음에 좋은 습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에 좋은 습관은 우리 앞에서 얘기했었죠. 회복 탄력성 얘기하면서 우리의 뇌가 굉장히 편안한 상태, 긍정적인 뇌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뇌는요, 긍정적인 거에 더 가까이 쉽게 갈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거에 더 쉽게 가까이 갈까요? 네, 그쵸. 우리 뇌는 부정적인 거에 더 쉽게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장점보다는 단점이 먼저 눈에 들어오죠. 이렇게 뇌는 작동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가 저는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태주 님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조금 저는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아야 꼭 예쁠까?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울까? 그냥 봤을 때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걸 발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자, 그러려면 우리 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장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평안한 상태가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를 긍정적인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많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 뇌가 긍정적인 거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감사하기입니다. 네, 감사하기. 여러분 이 순간 감사한 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혹시 하면서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떠오르실까요? 네, 감사한 일은요,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감사한 일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나오는 동안 누군가가 나의 식사를 챙겨주기도 하고 내가 나가는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봐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손길이 있었을 거예요. 그 손길에 감사함을 기억하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는 순간 우리 뇌는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내가 사는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구나 라고 하면서 뇌에서 굉장히 안전한 긍정적인 편안한 호르몬이 퐁퐁퐁 나오면서 아까 얘기했던 미세아교 세포가 또한 건강하게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겠죠. 자, 2번째 일상의 만족입니다. 일상의 만족이라는 것은 일상의 만족이에요. 그야말로. 그런데 우리는 일상의 만족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네, 소확행이 떠오르시지 않으시나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확실한 행복을 위해서 소소하지 않은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소확행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얘기한 일상의 만족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그냥 당연한 삶 속에서의 만족감을 느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이 아이 힐링이 한번 보시겠어요? 이 아이가 들고 있는 건 크로바죠. 그쵸? 크로바인데
몇 개짜리 크로바인가요? 세 잎짜리 크로바입니다. 네. 혹시 여러분은 세 잎 크로바를 좋아하세요? 네 잎 크로바를 좋아하세요? 네, 산책하다가 네잎크로바를 찾기 위해서 막 이렇게 보시게 되죠. 그리고 네잎크로바를 찾으면 굉장히 좋아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네잎크로바의 꽃말이 행운이기 때문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 행운을 찾기 위해서 그냥 손으로 밀쳐내고 그랬었던 세잎크로바는 어떤 꽃말이 있을까요? 네, 행복이라는 꽃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어떻게 할까요? 옆으로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뭔가요? 세잎 크로바를 가득 모으게 되면 그 안에서 행운이 나오겠죠. 네잎 크로바가 나오겠죠. 물론 행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행운은 세잎 크로바를 보지 않고 네잎 크로바를 찾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만족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세잎 크로바 행복을 잘 모으고 발견해 나가는 곳에서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선행하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선행하기는 선을 행하는 거죠. 저는 선행하기 하면 떠오르는 게 그 자원봉사 분들이 많이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자원봉사분들은 자원봉사를 오시고 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끝날 때쯤에. 제가 누군가를 도움을 주려고 왔는데요. 제가 도움을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져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마워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선행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기여하기 위해서 어떤 선을 행했지만 결국은 그 과정 안에서 내가 얼마나 또한 감사한 일을 했는지, 또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또 내 역할이 얼마나 귀한지, 나에 대한 소중함을 기억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아이 한번 힐링해 보시겠어요? 이 아이가 선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빗자루질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모은 줄 알았는데 이 뒤에 뭐가 있나요? 네, 하트가 모여 있네요. 결국은 내가 모은 건 하트라는 거죠. 이러한 가정이 우리 뇌를 또한 편안하게 하겠죠. 자, 네 번째 이야기, 즐거운 취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취미가 있으신가요? 네, 바쁜데 어떻게 취미를 가져? 뭐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일들, 예를 들어서 음악 듣기라던가 책을 읽는다던가 아니 등산을 한다라던가 이런 취미를 할 때 어떠신가요? 맞아요. 다른 것들을 잊고 내가 온전히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떤 상태에서 행복한 가운데서. 이거를 우리는 몰입이라고 합니다. 네, 몰입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온전히 나를 평안한 가운데 머무르게 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몰입의 시간을 만들어 가 보시길 바랍니다. 단 10분도 괜찮습니다. 단 10분이어도 내가 몰입할 수 있는. 그러면 뇌가 아마도 내가 굉장히 행복한 상태구나 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꿈꾸기 볼게요. 네, 꿈꾸기. 느닷없이 웬 꿈꾸기?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혹시 미래를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두려움, 걱정, 막막함, 우려 이런 게 드실까요? 혹은 아니면은 미래를 생각하게 되면은 혹은 내가 꿈을 생각하게 되면은 즐거움, 기대의 참, 뭔가 이렇게 설레임 이런 마음이 드실까요? 우리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뇌는요, 부정적인 길로 가는데 굉장히 익숙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나의 뇌는 움직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있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만약 꿈을 꿀 때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뭔가 막막해 한다면 우리 뇌에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뇌가 무기력한 상태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희망에 찬 생각을 하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 즐거움, 설렘을 생각을 하면요. 뇌는 너무나 감사하게 준비를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방법들을 열심히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세요? 나의 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아마도 가능하면은 내 뇌가 좀 더 설레이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잠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A4 용지 하나 이렇게 펼쳐놓고 내 꿈을 쓰시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지만 그 안에는 희망차고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이런 미래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뇌는 잠자는 동안 준비할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긍정적으로 이 일을 실천할 수 있지? 라는 답을 찾아낼 겁니다.
자, 마음에 좋은 습관, 우리 이제 5가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당연히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게 있죠. 제가 그중에 엄선해서 몇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눴고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긍정적인 뇌에 영향을 주겠다. 무엇을 통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만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걸 통해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몸과 마음에 좋은 습관 제가 10가지 정리해드렸죠? 다 기억하실까요? 네, 첫 번째 우리 심호흡, 그쵸? 두 번째 뭐였나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거. 세 번째 햇볕을 쬐는 거. 네 번째, 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잘 자는 아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몸에 좋은 습관에 있어서 활발한 운동. 네, 그리고 나서 마음에 좋은 습관은 감사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요? 일상의 만족. 그 다음에 선행하기. 또 뭐였죠? 즐거운 취미. 마지막으로 꿈꾸기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너무나 잘하고 있어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혹시 난 했었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 바빠서 내가 잊고 있었거든. 뒤로 미뤄뒀거든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 없는데 나는 젊어서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도 좀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몇 가지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이렇게 우리 에너지가 착착착착 채워지는 걸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풀로 채울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잘 습득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이러한 것들은 어느 날 한 번 하면 될까요? 네,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내 몸에 익숙하게 내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게 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하나요? 그걸 바로 습관이라고 합니다. 습관. 네. 이런 습관은 우리 몸과 마음에 익숙하게 기억이 돼야 되고요. 또 이런 기억을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어딜까요? 우리의 뇌겠죠. 그러면서 우리 뇌에서 이런 기억과 습관을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라는 거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기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정답 나와 있네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0일입니다. 그쵸? 100일의 기적입니다. 100일 당연한 거 아니야? 워낙 어르신들이 말씀하셨지. 내가 어떤 걸 간절히 원하면 며칠 지성요? 100일 지성을 드려라. 이런 얘기를 당연히 들어왔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100일을 하게 되나요? 안 하게 되나요? 그쵸? 그거는 그냥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게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뇌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뇌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먼저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첫 번째는 보시면은 뇌는 무엇을 할까? 뇌는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뇌에서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뭐 할까요? 뇌는 끝없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동의 안 하는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장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네, 언제까지 성장할까요? 네, 어떤 분들은 뇌야 성인이 되고 나서 노화가 일어나면 멈추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연구에서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뇌도 인간의 노화와 함께 성장을 멈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 뇌가 성장 안 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최근 뇌과학 연구에 의하면은 뇌는요, 놀랍게도 여러분 바로 평생 성장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성장한대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나의 뇌가 더 이상 성장 안 할 줄 알았는데 평생 성장한다고 하니까. 물론 당연히 우리가 젊은 이제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 비해서 성장하는 속도는 당연히 그렇게 빠르진 않을 수 있습니다. 빠르진 않지만은 그래도 평생 성장을 계속해 나간다는 거죠. 즉 뇌의 활동을 계속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해지죠. 무엇으로 그러면 성장을 할까? 뇌는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 네, 바로 우리가 주어지는 다양한 환경에 의해서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환경을 주냐에 따라서 뇌는 그쪽 방향으로 성장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우리 뇌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언제까지 평생 무엇을 한다? 성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뇌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노년이 되어도 우리 뇌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계속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즉, 긍정적인 뇌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습관이라 그랬잖아요. 자, 한 번 있는 습관을 바꾸려고 하면 어떨까요? 네, 쉽지 않아요. 자꾸만 기존에 하던 대로 가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뇌가 부정적으로 자꾸 이렇게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긍정적으로 자동적으로 길을 가게 하려 그러면은 100일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자꾸만 어떻게 할까요? 긍정적으로 가려고 하다가 또 부정적으로 가요. 그랬을 때 나한테 아니야. 정신 차려.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잖아. 하고 길을 또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100일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 뇌에서는 자동적인 습관이 된다라는 거죠. 뇌 가소성에서도 뇌가 새로운 습관을 기억하는데 100일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저희 이제 옛날 분들이 하셨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발견할 때마다 참 대단하시다, 존경스럽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나 저렇게나 100일의 시간을 보내는 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혼자서 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100일의 시간을 혼자 하지 않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나도 힐링 페이스메이커란 얘기입니다. 이 힐링 페이스메이커란 이야기도요, 저희 이제 컴피스에서 새롭게 만든 용어입니다.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메이커가 뭔지 잠깐 봐야 되겠죠. 페이스메이커는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기로는 심장 박동 조율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심장 길잡이가 망가진 사람이 이식받는 기계를 심장 박동 조율기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거죠. 즉, 심장이 직접 뛰는 역할을 하지 않지만 길잡이 역할을 하는 아이인 거죠. 스포츠에서도 페이스메이커를 씁니다. 아마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육상이나 수영 등에서 다른 선수를 위해서 속도를 조율해서 대회에서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도록 옆에서 만들어주는 보조자. 같이 뛰는 이렇게 러닝메이트죠. 그쵸? 이렇게 보시면은 옆에서 함께 뛰어주는 이러한 사람들을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자, 힐링 페이스메이커가 뭔지 아시겠죠? 네, 힐링 페이스메이커는 힐링을 위해서 함께하는 보조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행복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힐링 에너지가 가득하도록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 그리고 힐링 에너지를 통해서 평안한 일상 유지를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만의 힐링 에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스스로 돕는 사람들, 모든 사람을 우리는 힐링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즉, 나의 힐링을 위해서 함께 나의 힐링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애쓰는 사람, 또 나아가서는 누군가에게 힐링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 즉, 저와 여러분 모두 힐링 페이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힐링 페이스메이커가 되고 싶은 마음이 좀 드셨을까요? 혹은 아니면 이미 힐링 페이스메이커신가요? 네, 그 마음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100일의 기적을 함께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등촌 종합사회복지관 2022년 정신건강 열린 강좌 누구나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주제로서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힐링 에너지 충전을 위한 몸과 마음에 좋은 습관, 나도 힐링 페이스 메이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조금 정리가 좀 되셨을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여기 보시면은 힐링이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제가 컴피스의 이제 로고인데요. 이 로고는 무엇을 얘기하는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옆에 보면은 이 두 개가 손입니다. 네. 여기에 조그맣게 주먹 쥐고 있는 앙증맞은 손이 보일까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의 신체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의 하트는요,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몸과 마음에 좋은 습관을 통해서 이렇게 평안한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겠다, 평안에 머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네, 그쵸. 힐링 페이스 메이커와 함께 이러한 평안한 상태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 함께 평안 안에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행복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